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성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예, 한국 프로야구 초대 홈런왕 아시겠습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힌트 드리죠. 해태 타이거스 영원한 4번 타자, 영원한 국가대표 4번 타자. 예, 아시겠죠? 바로 해태 타이거스 김봉현 선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지역에 팬들 많이 계시죠? 뭐 평소에 많이 전주에 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 방송으로 이참에 인사를 좀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아들 김봉혜입니다. 전주의 아들.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성원해 주고 응원해 주신 덕에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구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한번 야구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인데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글쎄요, 이제는 나이가 예.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요즘 프로야구 감독 그 판세를 보면 너무 젊어져가지고 우리 나이가 이제 좀 더 끼어들 수 있을까라는 조금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예, 야구를 다시 좀 하겠다 이거죠. 말하자면 감독으로서. 제가 그 인생을 이렇게 쭉 그 역정을 봤을 때 예.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 어디 한 구석에 비었다는 것은 역시 프로야구 감독을 한번 못 해본 것이 그래요. 못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예. 지금 대학교 교수신데, 네. 예,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정년 이후에 한번 감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 프로야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교수로 가게 돼서 교수 생활을 뭐 충분히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예. 뭐 한 1, 2년 있다가 다시 야구계로 돌아와야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벌써 정년이 2, 3년 남았다는 것만 해도 나이가 이제 좀 제법 됐구나 예.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 어쩌면 나도 좀 후배들의 양성에 그냥 도움을 줘야지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처음에 그 야구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생각나세요? 내가 왜 야구를 시작했는지? 네,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제가 3학년 때 저희 형이 6학년, 그러니까 3년 차인데 나이는 수살 차이인데 제가 이제 학교를 좀 늦게 가서 3년 차이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 형하고 같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형 그 야구 활동안에 그 제가 가방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가방을 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저학년이니까 배가 좀 고픈 것을 조금 빨리 느끼게 되고 형은 이제 운동이 끝나야 이제 같이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데 사람 배는 고파 죽겠는데 어느 날 한번 나오질 않아요. 운동은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키가 커서 이제 교무실을 가서 키다를 이렇게 짚고 교무실에 봤더니 이 선생님하고 야구 선수라고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동생이 밖에 있는데 예. 뭐라고도 안 하고. 예. 그래서 그 뭐 언감생심 불러서 짜장면 먹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요. 예. 이거다. 야구하면 짜장면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저한테 볼이 굴러오면은 예. 이렇게 주워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던졌어요. 네. 상당히 먼 거리였겠죠. 먼저 던졌더니 도대체 어느 놈이 이렇게 볼을 나한테 던지냐고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 동생입니다. 예. 데려와봐. 그래서 딱 처음에 던져본 것이 선수가 된 계기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북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야구부가 있었는데 네. 예, 없어져 버렸다면서요. 제가 그 북중학교 가면서 캐창, 그래서 포수를 담당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예. 뭐 그 당시에 전주 북중 전고 그러면은 운동부는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그냥 공부밖에 몰랐던 공부 잘하는 학생 때문에. 학생들이 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휩쓸려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데. 근데 중간고사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시합 경기에 나가려다가 비가 와서 취소가 돼서 들어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못했으니까 일주일만 연기를 해줍시오, 야구 선수들한테. 네네. 근데 그것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네. 엉덩이 몇 대 맞고 시험을 이제 좀 강제를 보게 해가지고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저한테 물어서 정학을 당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운동부들 이대로 놔둬서는 공부를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2학년 말쯤에 그 야구부가 해체가 됩니다. 오, 네.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집에서 정학을 다 하루가 이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사이에 농구부 선생님께서 농구를 하면은 정학을 풀어주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농구 선수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선수 등록을 했네요. 그래서 예. 농구 선수 하면서 이제 핸드볼 선수도 나가게 되고 육상부 경기 때는 육상 선수로 나가거든. 네네. 심지어는 투포한 아, 뭐 여기까지고 다재다능한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는 전부 다 출전할 정도로 네. 좀 멀티플레이를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정학은 피할 수 있었나요? 정학은 피하다가 예. 이렇게 한참 지나가는데 이제 농구 선수로서 상당히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아, 농구도 잘 되던가요? 네, 제가 그 가드를 봤는데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보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까 군산에서 너는 야구 선수가 제격이지 농구보다는 희망이 야구에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군산상고를 선택하게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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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군산상고 쪽에서 픽업을 한 겁니까? 네. 예. 당시 전주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예. 전주 상고가 있었고요. 군산 상고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네. 둘 중에 이제 네.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군산상고에서 우리 김봉현 교수, 당시 학생이 제목이다 이렇게 알아봤었던 모양이죠. 그때 이제 전주 상고는 상당히 전통이 있었고요. 야구가. 군산 상고는 창단한 지 채 2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의 스카웃이 상당히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예, 예. 예, 그 72년도 황금사자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72년도면 몇 학년 때입니까?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 때. 야, 그 역전의 명수 뭐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예, 군산상고 야구가 3년 차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예. 그리고 그냥 72년도죠. 72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돌아가는 그 사정이 뭐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할 것 없이 모든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에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운동선수도 서울로 유학을 가야만이 뭔가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구 상고에서도 얘기했었고 뭐 설린 상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등학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군산 상고에서 3학년 때 이 소위 촌놈 학교 그 군산 상고 학생들이 예. 황금사자기에서 부산고등학교를 상대로 결승전에서 4대1에서 9회 말 투아웃에 5대4로 역전할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예, 예. 거거든요. 4대1에서 5대4 네. 역전승 그렇게 됐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우승을 하면서 그야말로 고교 야구의 전국 평준화를 이루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죠. 예, 예. 이제는 지방에서도 전국 대회를 이길 수 우승하는 있다. 대회가 있다. 예, 라는 예. 것을 군산상고가 보여줌으로써 이제 뭐 서울에 유학 안 가도 되고 네. 지방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 그 군산상고와 그 황금사자기 우승한 데서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네, 네, 네. 이 전라도 사람들이 흩어진 어떤 응징력을 좀 발휘를 좀 했고요. 예. 모든 게 좌절해서는 안 되고 꿈과 희망을 가지면 해낼 예. 수 있다라는 어떤 끝까지 기회를 희망적인 봐야 거, 된다. 이런 것들을 기대 심리를 많이 그 우리가 군산상고 선수들이 예. 해준 것이 동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네, 네. 봤을 때 상당히 자부심도 느낍니다. 예, 예. 그리고 82년도에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프로야구 원년 멤버로 이제 등록을 하고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나이가 제법 됐었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82년도에 나이가 31살이었으니까. 30살이 넘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대학을 마치면서 실업팀에 가가지고 실업팀에서 뭐 국가대표 4번 타자를 뭐 한 6, 7년 뛰었죠. 뭐 홈런왕의 대명사처럼 이름은 되어 있었죠. 네, 실업팀에 있을 그런데 때도. 예.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스포츠의 그 소위
그 엘리트 스포츠의 정령 나이가 30살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좀 끝나는 나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네. 했을 때 장충당 공원 가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과연 내가 프로야구 가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네. 그때 이제 김준환 선수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좋다. 오늘 가서 1, 2년 하더라도 한번 네. 가서 해보고 끝내자 해가지고 프로야구를 희망했던 했던 거죠. 예. 그러나 뭐 그냥 1, 2년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동안 선수 생활을 하게 됐었죠. 82년도 원년을 필두로 해가지고 88년도 선수를 은퇴했으니까 예, 한 7년 정도 한 거죠. 네, 7년 뛰었습니다. 예. 7년 동안에 뭐 82년도 홈런왕 했고 86년도 3관왕 했고 예. 뭐 83년도 우승하면서 MVP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기록적인 것도 많이 남겼죠. 대단하네요. 예. 원년 홈런왕. 네. 예. 1호 홈런은 못 치셨어요. 네, 이만수 선수한테 뺏겼었죠. 그때 좀 샘나지 않던가요? 글쎄요, 제가 그 82년도 프로야구 원년의 홈런왕에 대한 욕심이 예. 남달리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실업팀, 그러니까 프로야구 생기기 전까지 홈런왕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를 했는데 예. 국가대표 뭐 11회 아시안게임 같은 데는 홈런왕도 했었고요. 예. 이제 뭐 MVP 후보도 올랐습니다만은 모든 3연타수 홈런이 3번 기록이 있는데 실업팀에서도 했었고요. 대학에서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그 홈런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원년에 내가 프로야구 홈런을 못 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다. 예.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묶고 가서 대타 가서 대신 쳤는데 마침 홈런이 됐기 때문에 예. 걸어서 다이아몬드를 돌았었죠. 예. 안타만 쳤어도 죽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한때는 이제 코스염을 쫙 이렇게 예. 기르시고, 예. 또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1982년도에 이제 4위로 끝나고 홈런왕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이 홈런왕 타이틀을 몇 년간 계속 가져가자 해서 대단한 그 각오를 해서 연습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83년도에 전기리그 우승해가지고 한국 시리즈에 나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올스타전 기간에 이제 한 이틀 휴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전남 그 여수에 사는 지인 초대로 회를 먹으러 갔다가 친구하고 갔다 오는 사이에 전남 곡성 그쯤에서 교통사고를 예, 당했죠. 그렇죠. 교통사고가 불의의 있었죠.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예. 근데 제가 그래도 한 달 만에 그걸 불굴의 투지로 경기장에 나갔던 거 생각하면 예. 웬만한 정신력 아니면은 정말 그때 힘들었던 것 뭐, 같습니다. 예. 부상 이후에 뭐, 수술했는데 300바늘이 넘는다. 314만을 구했죠. 314바늘인가요? 그리고 예. 전반기 끝나고 타점, 홈런, 장타율 이런 것은요. 2위하고 뭐 상당한 격차가 있었어요. 예. 근데 경기에 출장하다 못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홈런왕도 놓치게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계속 병원에만 있을 수 없다. 네. 한 달 만에 나서신 거군요. 예, 그때는 이제 수염을 기르고. 지금 네, 보니까 지금도 흉터가 좀 좀 있습니다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저 아무 생각 없이 면도를 했다가 이제 이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면도를, 이제 수염을 못 깎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염을 길렀는데, 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강력한 뭐 이미지도 좋다는데 저는요, 예. 아주 생활이 안 돼버립니다. 이 콘셉트 때문에. 아, 그래. 불편한가요, 그게요? 뭐, 대한민국 곳곳에 가도 다 알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알아버리니까. 예. 어디 가서 막걸리 한 잔 드시, 뭐, 숨어서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코스염 자체가 불편한 것이 상당히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받은 코스였습니다. 그럼 수염 없으면 좀 덜 알아보던가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코스염 덕에 상당히 그 강한 그 이미지를 가졌습니다만은, 예. 그다음부터 욕심을 내가지고 84년도, 85년도 2년간 슬럼프가 오는데, 예. 그 83년도 교통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가, 그때부터 이제 뭐 탈무왕이니, 삼진왕, 뭐 병살타왕, 자, 이런 것들이 얻어지게 됐는데, 역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 슬럼프 이후에, 또 다시. 그렇죠. 86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공심탑법이라 그래가지고 홈런 안 친다. 아하. 나는 좀 정말 마음을 팀에 비워야 필요한 되겠다. 안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홈런왕에다가 뭐 타점, 장타율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된 거죠. 이게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부상 이후에 어떻게든지 예전에 이제 부상당해서 이루지 못했던 성과들을 좀 만회해보자라고 네. 욕심내니까 슬럼프가 왔고 네. 공심타법이라고 마음을 그렇죠. 비우는 마음 비움 타법을 해가지고 마음을 비우니까 그냥 홈런 단타로 가자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럼 다시 이제 홈런왕도 하게 되고 홈런왕이 되고 타점왕도 하고 이제 장타율상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관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3연패를 합니다. 네. 86년, 87년, 88년 해태 타이거스가 예, 3관왕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되죠. 예, 한국 시리즈 우승을 근데 그때 좀 제가 기여를 많이 하신 거죠. 좀 절대적으로. 비통했던 것이 이제 88년까지 우승을 하고 프랭 코치 이제 그때 그냥 코치들이 없으니까 프랭 코치라는 이름으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장 가서 연습하러 가는데 신문을 보니까 은퇴라는 김봉현 은퇴라는 것이 신문에 나 있어요. 본인은 은퇴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인터뷰 해본 적도 기자하고 얘기해본 적도 없는데 은퇴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구단한테 물어봤더니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본인한테 묻지도 않고 이런 것을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김홍준 감독하고 얘기했다가 최종적으로 은퇴하는 걸로 하자. 그때부터 제가 조금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결국 잘 된 거 아닙니까? 대학 교수가 되잖아요. 바로. 하늘에 주어진 어떤 책임은 따로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돌립니다. 제가 그 프로야구 감독은 못했어도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선생은 나한테 돌아왔다는 거. 교사가 꿈이기도 하셨다면서요. 제가 우리 시절에 72년도 한국사에 우승하고 모든 선수들의 꿈이 실업팀이었습니다. 실업팀. 근데 저만 대학을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 목적이 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잘 된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야구 선수로서는 뭐 100점 이상 이렇게 실력을 보여줬는데 교수로서는 현재 몇 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나름대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로서도. 제가 처음에 2001년도에 교수 전임이 되면서 나름대로 야구인들, 스포츠인들 인들이 조금은 더 높아심을 가졌어요. 과연 야구선수 출신이 어떻게 강연할 것이냐.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허영근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졸업할 때 저한테 주신 첫 선물이 영어 사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라는 것은 놓치지 않고 프로야구 때까지도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그나마 외국 가서나 이렇게 앞장서서 가이드도 해주고 물건도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운동선수 하면서도 그런 것들 했던 것들이 중학교 때 실력이나 고등학교 때는 벌써 이제 전문 선수가 돼버렸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프로야구 시절에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보란 듯이 공부를 해서 안 버릇지 않은 교수를 하는데 정말 우리 야구 선수들이 한치의 자존심 구이지 않는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할 기회가 적으니까 특히 이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이 계속 공부만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충분히 감당을 교수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제가 지금 프로야구에서도 가끔 특강 요청을 받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심리적으로 속을 좀 찌릅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선수가 운동 오는 거 10분의 1만 발휘하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우리 아들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왜 야구 안 시켰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데 너는 했으면 벌써 끝났어. 이런 거. 그러니까 너는 공부하기 잘했지. 그나마 지금 이러고 살지. 야구했으면 너 지금 큰일 났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전시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프로야구. 100년이 됐습니까? 군산 지역에서는요? 네, 연말에 100년 창간 기념 책자 대회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박물관 대여를 해가지고 기념 저기를 한다니까, 그럼 좀 들러볼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면 좋겠네요. 네. 예. 전북 야구 100년사가 전시가 됐다는 것이죠. 네. 예. 자, 야구는 땡땡이다라고 한다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구는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전부다. 네. 예. 자, 인생의 전부의 방점을 팍 찍을 수 있도록 앞서 이제 감독에 대한 희망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은 좀 늦게 찾아와도 좋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한 10년 후쯤이나.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